퇴직금이란 건 참 묘해요. 평생을 일해서 마침내 받게 되는 어찌 보면 꿈 같은 큰 돈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이제 좀 여유롭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심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심하기엔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고 한번 크게 실패하면 다시는 만회하기 힘든 마지막 자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정년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퇴직금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면 어쩌지? 그리고 막막해지죠. 그런데 세상 일이 늘 그렇듯 준비 없이 넘어가면 쓴맛부터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목처럼 퇴직금 탕진 후 길바닥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은퇴 준비와 실제로 은퇴 후에 어떻게 하면 인생의 다음 장을 좀 더 탄탄하게 열 수 있는지를 구어체로 솔직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례 3가지를 통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혹은 저건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길 바라요. 1. 노후 준비 막상 해보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사실 퇴직하기 전에는 마음이 막 설레면서도 한편으로 걱정이 앞서요. 이 돈으로 어떻게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마련하고 조금은 놀러도 가고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한꺼번에 받는 돈이 커 보여도 당장 20년, 30년 이상 살아가야 하는 기간을 생각하면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게다가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무언가 새로 시작해 보려다 보면 대부분 사업이나 투자 같은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정 수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본금을 단박에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준비 없이 덜컥 시작했다가 퇴직금 전부 혹은 절반 이상을 잃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대개 내가 뭔가 잘못 판단했나, 운이 안 좋았나 후회하면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심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뭘까요? 저는 시나리오별 준비라고 말하고 싶어요. 최악의 상황부터 중간 상황, 그리고 이상적인 시나리오까지 각각에 맞게 대응책이나 전략을 세워두는 거예요. 이 사업이 망하면 남는 돈으로는 어떻게 생활비를 충당할 것인가? 투자금이 50%만 남았을 때 내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두면 최소한 전부를 잃고 길바닥에 닿는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아래에서 소개할 3가지 사례는 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들을 법한 이야기들이에요. 다들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훅 빠져 들어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교훈을 얻어보면 좋겠습니다. 2. 사례 1 친구 따라 사업했다가 졸지에 퇴직금 전부를 날린 사연. 첫 번째 사례는 김철수 가명씨 이야기예요.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평생을 성실히 일한 공을 인정받아 꽤 괜찮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됐죠. 마음 한구석에선 이제 좀 쉬면서 내 생활을 즐기면 좋겠다 싶었지만 또 동시에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남들 다 하는 투자도 못 해보고 지나가는 것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김철수 씨는 동창회에서 만난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 친구 말인즉 자기가 식당 프랜차이즈를 오픈해서 몇 달 만에 엄청난 매출을 올렸다는 거였어요. 가맹점을 같이 내보자. 여기는 아직 경쟁도 없고 장사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죠. 철수 씨는 서류나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피기도 전에 친구가 해서 잘 됐으니 나도 잘 되겠지 하는 마음에 덜컥 계약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당장 돈이 필요하다길래 퇴직금을 거의 전부 투자했죠. 그런데 막상 가맹점을 열고 운영해보니 일이 생각처럼 잘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식당이라는 게 그냥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야 손님이 모이는 건데 경쟁업체도 곧바로 생겨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지원도 생각보다 미흡했어요. 그동안 친구는 나름대로 확장해서 매출을 키워왔지만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가 되고 나서 철수 씨가 들어간 거예요. 결국 오픈 1년 만에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그걸 버티기 위해 대출까지 끌어쓰다 보니 퇴직금은커녕 빚까지 생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친구의 성공 사례도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철수 씨처럼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주변 지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인생 마지막 자금이라 할 수 있는 퇴직금을 몽땅 투자하는 건 위험천만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은 늘 진입장벽이 낮지만 경쟁은 극심한 분야라서 엄청난 노하우나 특별한 차별점 없이 시작하면 망하기 딱 좋거든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퇴직금을 투자할 때 무엇보다 정보 검증과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라. 내게 맞지 않는 업종은 아무리 주변에서 괜찮다고 해도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고 싶다면 절반 이하 금액만 투자한 뒤 나머지는 생활비용, 안전자산, 긴급 자금 용도로 따로 빼놓는 게 안전합니다. 3. 사례 20년 전 산 소형 아파트, 월세로 노후를 버티는 법. 두 번째 사례는 박민정 가명 씨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은퇴 후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해둔 덕을 크게 본 경우예요. 박민정 씨는 비교적 일찍부터 부동산으로 노후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야겠다고 마음먹었대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 문제와 별개로 자신 이름으로 된 소형 아파트 한 채를 40대 중반 무렵에 마련해 두었죠. 왜 소형 아파트였냐 하면 시세도 비교적 저렴했지만 임대 수요가 꾸준할 만한 곳을 골랐다는 겁니다. 자녀가 나중에 커서 독립하게 되면 적어도 작은 월세 수입이라도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대요. 시간이 지나 6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소형 아파트의 시세가 제법 올랐고 또 월세를 놓아도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그 월세 수익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박민정 씨가 매달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는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받게 된 퇴직금은 그야말로 금융상품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되었습니다. 은행 예금, 적금, 국공채 펀드 등 안정적인 투자처에 나누어 넣고 1년 단위로 재점검하면서 수익률을 관리했죠. 그 결과 박민정 씨는 특별히 사업을 해야겠다는 욕심보다는 안정된 월세와 금융상품 수익을 합쳐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평소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나 여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만족스럽다고 해요. 물론 아파트를 일찍 살 수 있었던 건 운도 있고 당시 경제 상황도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운만 믿은 게 아니라 나중에 어차피 퇴직하면 월급이 없으니 그때쯤 임대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계산을 미리 했다는 점이에요.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일찍 은퇴 자금을 마련하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면 노후가 훨씬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민정 씨는 그 당시 친구들은 집 한 채 더 사서 뭘 하려고? 라며 시큰둥했지만 난 내 나름의 계획이 있었기에 꼭 밀고 나갔다고 말했어요. 이처럼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자금 계획이 무엇인지를 일찍부터 그려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4. 사례 3일은 끝났어도 내 삶은 끝난 게 아니더라. 제2의 커리어.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정순이 가명 씨예요. 이분 이야기는 돈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측면에서 참 감동적입니다. 정순이 씨는 50대 후반에 조기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아 일단 집 대출을 어느 정도 상환했어요. 그러고도 생활비가 조금씩 쌓이는 상태였는데 막상 회사 문을 나오니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기분에 허무함을 느꼈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출근할 곳도 없다 보니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때 우연히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실버 세대 독서 멘토 봉사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어요. 평소 독서를 좋아하던 정순이 씨는 이거라면 의미도 있고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만 가서 책 읽어주는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이 쌓이고 또 다른 봉사활동이나 교육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다 나도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늦깎이로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 공부까지 시작했어요. 결국 1년 정도 지나자 실버 대상 독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강사 보조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되었고
소정의 강사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정식으로 지역센터의 시니어 독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되었죠. 이제 정순희 씨에게는 매달 조금씩이지만 꾸준한 강사료가 생기고 무엇보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주변에서 퇴직금으로 이런저런 투자 안 해봐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순희 씨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뭐 조금씩 적금 넣고는 있지만 난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은퇴 후에도 제2의 커리어나 소일거리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도 내 역량이나 흥미에 맞는 일을 찾으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그 일들이 수익까지 연결돼서 경제적으로도 작지만 안정된 보탬이 되곤 해요. 5. 노후 준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앞에 3가지 사례가 뭔가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커리어로 연결되기도 했죠. 이 사례들을 놓고 보면 결국 퇴직금은 최후의 보루가 될 수도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남들 하는 대로 무작정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거나 혹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다가는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분산 투자와 안전 자산. 퇴직금을 전부 한 곳에 몰아넣지 말자. 아무리 이거 대박납니다 라는 달콤한 말이 들려도 일단 적어도 30% 이상은 현금성 자산으로 두고 나머지도 주식, 채권, 부동산, 예적금 혹은 본인이 잘 아는 분야의 소액부터 투자하는 식으로 분산해야 해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생활비와 긴급 자금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은퇴 후 2030년, 심지어 40년 가까이 살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겠구나 싶어도 금방 또 지출이 늘어나죠. 의료비나 돌발 상황, 가족들에게 지원해야 할 비용 등 변수가 많습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내 생활을 미리 상상하고 그에 맞춰 재정 계획을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경제적 가치의 교집합 찾기. 60대, 70대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려면 내가 열정을 갖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가장 좋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즐겁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행복입니다. 그게 때로는 작게나마 돈이 되기도 하죠. 정보의 객관적 검증. 주변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 꼭 해봐 라고 아무리 말해도 결국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건 본인이에요. 사업을 하든 투자 상품에 가입하든 부동산을 사든 최소한 2-3달은 시간을 두고 객관적인 자료와 시장 흐름을 확인해 보세요. 설령 잘 되는 시장이라도 내가 뛰어드는 시점이 너무 늦거나 이른 건 아닌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작은 시도부터 시작하기. 은퇴 후 갑자기 대규모 사업을 벌이거나 모르는 분야에 큰 돈을 투입하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오히려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해보고 조금씩 배워가면서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게 안전해요. 실패해도 크게 잃지 않는 금액으로 먼저 경험을 쌓아보는 거죠. 6.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목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지켜나가려는 것 아니겠어요? 주변을 보면 퇴직 후에도 돈만 외치다가 정작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나는 적당히 벌더라도 여유 있는 생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어느 쪽이든 정답은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알수록 노후 설계도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면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본인 역량을 점검해 보세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미리 부동산이나 리츠 부동산 펀드 혹은 상가 투자 등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놔야 합니다. 인생 이막에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조금만 벌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수익과 무관하더라도 생활비를 어느 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계획해야 해요. 자신의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그려보고
그 목표에 맞춰 재정 계획과 투자 사업 전략을 세우는 게 핵심입니다. 7. 마무리하며.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퇴직금은 분명 평생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은퇴 후 시작되는 긴 여정의 시드머니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금세 바닥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은퇴 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해주는 안전판이 될 수도 있어요. 김철수 씨의 사례처럼 준비 없이 큰 돈을 사업에 넣었다 실패하면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죠. 반대로 박민정 씨처럼 조금씩 미리 공부하고 안전 자산과 임대 수익을 마련해두면 훨씬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죠. 그리고 정순희 씨 사례처럼 꼭 돈만이 은퇴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되찾고 나면 오히려 소소한 수입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결국 중요한 건 은퇴를 마지막이 아닌 인생 이막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퇴직금을 그냥 한 방에 승부를 보는 도박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생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자산으로 여기고 꼼꼼히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미리 예측할 순 없지만 적어도 분산 투자, 안전 자금 확보, 꾸준한 자기 개발만 지키고 있어도 길바닥에 나앉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덧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맞이하게 되는 은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준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거 말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은행 예적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 3개월 동안은 이 업종을 조사해보고 작은 금액으로 테스트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그걸 통해 남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살펴보자. 같은 작은 걸음부터 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목처럼 퇴직금을 탕진하고 길바닥에라는 끔찍한 일이 내 얘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누리면서 인생 2막, 3막까지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어느새 현실이 되어 있을 거예요. 부디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동기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곧 찾아올 혹은 이미 찾아온 은퇴라는 문턱에서 단단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인생 후반전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갖고 가시길 응원합니다.